코로나19 재생산 지수가 4월 15일 이후 1 아래로 떨어지면서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더 이상 늘지 않고 8천 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연일 급증하는 위중증 환자 수는 1,345명에 달해 역대 최악입니다. 병원 입원 환자도 4,4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오늘 연방정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특히 40에서 59세 연령층의 병원 입원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30대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3차 대유행으로 각주 정부가 고삐를 조이고 있지만 입원 환자가 급증해 병상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온타리오주는 비응급 수술을 연계하고 임시 텐트 병동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BC주도 역대 가장 많은 입원 환자가 나오자 루어 메인랜드 지역 병원에 비응급 수술 1,750여 건을 뒤로 미뤄가며 병상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각주는 부족한 의료 인력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온주의 위중증 환자 수는 813명, BC주 161명, 알버타주는 116명입니다. 연방정부에 따르면 최근 신규 확진자의 절반 이상은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전국에서 8만 7천여 명이 감염됐고 95%가 영국발 변이 사례인데 최근 전파력과 파괴력이 더 강한 인도발 이중 변이까지 발견돼 전국이 비상입니다. 인도발 변이는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에서 42건, 퀘벡주 1건, 알버타주에서도 1건이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연방정부가 발표한 예측 모델에 따르면 오는 5월 2일까지 전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120만 명에서 128만 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누적 확진자 수가 116만여 명인 점을 감안하면 다음 달 초까지 4만 명에서 12만 명까지 늘 수 있는 겁니다. 또 2만 4천 명에서 2만 4,570명이 희생될 수 있다고 밝혀 144명에서 많게는 714명이 사망할 수 있는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습니다. 온타리오주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혈전 부작용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온주 보건당국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한 차례 맞은 60대 남성이 혈전 증상을 보여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는 집에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아스트라제네카 혈전 증상을 보이기는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제일 먼저 퀘벡주에 사는 55세 이상 여성 1명이 혈전 부작용을 보였고 이어서 알버타주 60대 남성과 뉴브런스윅주의 30대 1명이 혈전 부작용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에서 110만여 명이 이 백신을 맞았으며 아직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온주 보건 책임자는 혈전 부작용이 매우 드물다며 백신 접종을 통한 이득이 부작용보다 훨씬 더 높다고 재차 강조했고 저스틴 트루도 연방 총리 부부도 오늘 낮 오타와의 한 약국을 방문해 이 백신을 맞으며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현재 온주와 브리티시 콜롬비아, 알버타주에서는 40세 이상, 퀘벡주는 45세 이상의 이 백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백신을 포함 화이자와 모더나를 합해 캐나다 전국에서 1,140만여 명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온주에서 440만 명이 접종한 가운데 토론토에서만 오늘 오전까지 100만 명 이상이 백신을 접종했고 BC주 180만여 명, 알버타주 158만여 명, 퀘벡주는 300만여 명입니다. 한편 오늘 연방보건부는 국민의 75%가 한 차례 백신을 맞고 20%가 두 차례 백신 접종을 마치면 올 여름에는 여러 방역 조치들이 안전하게 해제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른바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시점인데 당국은 백신 공급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7월 중순이나 8월 사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해 온타리오주 토론토 내 증오범죄는 한 해 전보다 51% 증가했습니다. 토론토 경찰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신고된 증오범죄는 210건으로 1년 전 139건에서 증가했습니다. 유대인과 무슬림을 향한 종교 관련 범죄가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흑인 증오범죄도 43건에 달했습니다. 중국인을 표적으로 한 아시아인 증오범죄는 15건으로 늘었습니다.
범죄 형태로 보면 기물 파손이나 낙서, 경범죄가 대다수였는데 아시아인 범죄로는 폭행이 가장 많았고 이외 모욕적인 발언이나 침을 뱉는 행위 등도 있었습니다. 아시아인 증오 범죄로 붙잡힌 용의자 5명은 코로나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는 온라인 증오 범죄도 21건 발생했으며 절반에 가까운 41%가 화상회의 도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증오 범죄와 관련해 경찰은 44명을 체포하고 77건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경찰은 증오 범죄의 경우 신고를 꺼려 접수되지 않은 사건들이 많다며 피해자들은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말고 적극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최근 토론토 다운타운에서 20대 한인 유학생이 앞서가던 흑인이 휘두른 나뭇가지에 얼굴을 맞고 큰 상처를 입었으며 인종차별 발언도 들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토론토 경찰은 사건 발생 하루 뒤인 11일 41세 흑인 용의자를 붙잡아 폭행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 입국을 계획 중인 대한민국 국적자는 앞으로 코로나19 PCR 음성 확인서를 철저히 준비하고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인천공항 검역소는 한국 입국 시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준 미달인 음성 확인서를 제출했다가 검역 단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역법은 오는 5월 10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입국 검역 단계에서 무증상자로 분류됐다 격리 기간 중 확진 판정을 받으면 제외되며 만 14세 미만이거나 음성 확인서 의무 제출 대상이 아닌 경우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확인서 면제 대상은 인도적이나 공무 목적인 경우 또한 질병관리청에서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 예외를 허용한 경우에 하나입니다. 한국정부는 지난 2월 24일부터 모든 내국인 해외 입국자에게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된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을 발령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경찰이 오래전 10대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70대 의사를 기소하고 추가 피해자들의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77세인 자크 앙리 듀벤스는 2006년 2월 자신을 찾아온 17세 남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어제 듀벤스를 체포해 성폭행과 성착취 혐의로 기소한 경찰은 듀벤스가 1970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로렌스 애비뉴 웨스트와 베털스트에 있는 클리닉에서 근무했다며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온타리오주 정부가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대상에 임신부를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에 감염된 임신부 사이에 심각한 질병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2단계 우선 접종 허용 대상에 포함하고 오늘부터 콜센터나 지역 보건당국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가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예약할 수 있다고 했지만 콜센터에선 적합하지 않다며 거부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필지역 보건당국이 직장 내 백신 접종을 추진하는 가운데 첫 접종소로 아마존과 메플라치 팜을 선정하고 직원들에 대한 접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버나비 헤스팅 스트리트 4743번지에는 프레시컷 이용실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노출됐습니다. 프레이저 보건당국은 지난 15일 정오부터 밤 8시 사이 바이러스가 노출됐다며 이 시간 이용실을 이용한 사람은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지 모니터링하고 조금이라도 아프면 검사받은 뒤 격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서울에 있는 하이드 바버 라운지와 엘더 그로브에 있는 바빌론 이용실에서도 바이러스가 노출됐습니다. 연방정부가 결국 인도발 항공편 운항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캐나다 입국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의 절반이 인도에서 왔다며 어젯밤 11시 30분에 기해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출발하는 여객기의 도착을 30일 동안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현재 상황을 평가하고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는 동안 내리는 일시적인 조치라며 필요할 경우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착륙 금지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백신과 개인 보호 장비, 기타 필수품 운송을 위한 화물기에 대해선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배우 최초의 오스카상 수상이 예상되는 93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동부 시간으로 오는 일요일 밤 8시에 시작됩니다. 영화 미나리는 여우 조연상 순위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윤여정 이외에 작품상과 감독상, 나무주연상, 음악상 등 6개 부문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 역사를 새롭게 쓴 데 이어 한국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 무대에 오를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시상자로 참석하는 아카데미 시상식은 앞서 열린 여러 시상식이 화상으로 진행된 데 반해 유니언 스테이션과 할리우드 돌비 극장 등에서 소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면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